어렸을 때 보았던 전설의 고향. 어른이 된 지금 다시 보면 확실히 덜 무섭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과거 90년대에 이런 내용의 프로들이 황금 시간대에 우후죽순 쏟아지곤 했습니다. 그중 어떤 에피소드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수십 년이 지난 현대에 들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오늘은 90년대에 일본에서 방영된 후 너무 무서워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 미스터리 에피소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본 에피소드는 프로그램 시청자였던 한 여성의 체험담으로 방송된 후 많은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중학생이었을 때 학교에서는 코쿠리상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코쿠리상은 예, 아니오 등이 적힌 종이 위에 10엔짜리 동전을 올려두고 참가자 전원이 검지를 얹은 채 주문을 외우며 여우 같은 적음 영을 불러내는 의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분신사바와 비슷하며 영을 불러내는데 성공하면 10엔 동전이 스스로 움직이며 질문에 답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 역시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코쿠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질문을 던졌을 때 동전은 천천히 글자를 가리켰고 그 이름은 하마미,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묻자 동전이 만들어낸 글자는 모두 죽어라. 공포에 질린 그녀와 친구들은 사용한 종이를 태우기 위해 강가로 갔지만 성냥불이 붙지 않았고 겨우 붙은 불꽃이 친구의 옷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 순간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렸고 연기 너머 누군지 모를 여인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코쿠리상을 시도해 영을 쫓는 방법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한 남학생이 난입해 멋대로 하마미를 다시 불러버렸고 그러자 동전이 움직이며 말을 만들어냈는데 845 너를 찌른다. 놀란 남학생은 반사적으로 손가락을 떼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코쿠리상 도중 손을 떼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8시 45분 그 남학생은 정말로 말벌에 쏘여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한 걸음만 어긋났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결국 여성은 코쿠리상이 알려준 퇴마 방법을 따르며 이후 하마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었는데 이 회차의 재연 영상을 촬영하던 도중 스태프 한 명이 정체 모를 부상을 당했습니다. あの時はコックリさんの紙を燃やすためのマッチをバスに忘れてきてしまったので一旦バスの方に戻ったんですね。で急いで、戻ろうとした時に誰か後ろで声が聞こえたような気がしたんで振り向いたんですよ。その時に足をひねってしまってで、その時後ろに振り返った時には誰もいなかったんですがそう気にせずとりあえず現場に戻ったんですけど翌日病院に行ってみると全治3ヶ月という診断を受けまして足を骨折しました。で転んだ場所っていうのがちょうどコックリさんのその紙を燃やす場所だったんですけども後から思うと気持ち悪いかな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 현장은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걸려 넘어질 만한 장애물은 없었습니다. 이 일까지 겹치며 하마미의 저주는 지금도 등골오싹해지는 공포 회차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한 프로그램에서 일본 야마가타현 일부 지역에 존재하는 풍습을 다룬 회차분이 방영된 후 너무 소름 돋는다며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일본 신사에서 소원을 적어 걸어두는 작은 나무판 에마. 이곳에 그림과 글을 적어 자신의 소망을 남기면 결국 염원하던 바를 이루게 된다는데요. 지금도 일본의 신사에 가보면 가지각각의 소원이 적힌 에마가 빼곡히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비친 에마에는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단순히 일본풍의 그림처럼 보이는 한편 어딘지 모르게 소름이 돋는데요. 이 에마의 모델이 된 인물들은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그림을 복납하고 있는 것일까? 과거 이 지역에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인생 최대의 기쁨이라 여겨졌고 결혼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남성은 한 사람 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미혼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에게 저승에서라도 가정을 이루는 행복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족이 이 에마를 복납하는 것입니다. 그저 슬픈 미담처럼 보이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촬영지는 에마가 복납되고 있는 이 지역의 절을 직접 방문했고 본당 안에 수없이 많은 에마가 빼곡히 걸려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의 말에 따르면 본당 안에 영혼이 서려있는 에마도 있다는데 화면 가득 비친 에마들 사이에서 어린 소년과 성인 여성이 합성된 듯한 기묘한 모습이 보입니다. 시청자들은 그 이질감과 설명되지 않는 공포에 강하게 각인되며 특히 이것이 실존하는 풍습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네티즌들이 이 에피소드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오컬트 연구가이자 작가인 야마구치 빈타로 씨가 소장하고 있는 한 물건이 2010년대의 한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가면이었습니다. 다이쇼에서 쇼와 시대에 만들어진 가면으로 사람 얼굴에 흙을 올려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 가면을 소유한 사람들마다 파산을 하거나 병을 앓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소문까지 전해졌습니다. 2012년 이것이 방송에 소개될 때 가면의 저주를 우려한 제작진들에 의해 모자이크 처리되었으나 방송 직후 누군가의 소행으로 인터넷에 실제 이 가면의 이미지가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방송 중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는 등 사진 속 가면의 입이 움직였다는 등의 루머가 퍼지며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사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한편 이 가면을 소장하고 있는 그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이 가면에 얽힌 저주는 사진이나 영상만으로는 발동하지 않으며 저주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 시청자가 제보한 2장의 심령사진이 심령방송 역사상 역대급 심령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2장 모두 시청자 B씨가 아르바이트하던 술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원래 그 가게에서는 흑백의 흐릿한 환영의 남성을 봤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와, 나야 그래. 기모치悪いね. 먼저 첫 번째 사진. 실내 좌식 공간으로 보이는 장소가 찍혀 있는데 화면 전체를 붉은 빛이 뒤덮고 있습니다. 그 붉은 빛은 사람 얼굴, 특히 눈 위 부분처럼 보였습니다. 眉毛で、この辺が輪郭ですね。玉と 그런데 진짜 공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同じくもやもやっとで、この直後の写真を合わせてみると 2장을 붉은 부분이 이어지도록 겹치면 입을 크게 벌리고 절규하는 얼굴이 떠오릅니다. 一つの大きな顔になる。こちらが口ですね。で、顎のラインと 당시 출연했던 영능력자가 말하길 이것은 강한 원망의 감정이 담겨있는 원혼의 모습이며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나온 존재의 절규라고 했습니다. 何を言いたいんだかもう全然聞こえないほど絶叫を上げてるんですね。怨霊っていうか亡者というか地獄の底から湧いて出てきたような悪霊。もう絶叫なんです。 실제 이 사진으로 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사진을 겹쳤을 때의 엄청난 압도감은 그때의 스튜디오를 넘어 지금까지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1993년 여름 지방에 염원하던 별장을 구입하게 된 C씨. 친한 친구들 여럿과 별장으로 여름 MT를 떠났습니다. 별장으로 가기 전 별장 근처의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된 그들. いらっしゃいませ。東京の方ですか？いえ、夜はあまり出歩かない方がいいですよ。 식당 종업원의 한마디가 마음에 걸립니다. 불길한 마음을 뒤로하고 밤이 되어 별장에서 술 파티를 벌이는 그들.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자 담력 테스트 겸 가면 찾기 놀이를 제안합니다. まあなんで場所探しに行ってかけてきたんですよ。 머지않은 곳에 가면을 숨겼는데 한 팀이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マスクがさ、どこ探しても見つかんないんだ。そんなことないだろうって言って場所間違えてるって言ってそのかけに行った人間もみんなで見に行ったんですよ。結局ここにかけたんだからっていうことで行ったら確かに
こにかけたのがないと。 결국 그들은 가면을 숨겼던 장소에 다 같이 가보는데 가면을 걸어둔 나무에 가면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면 찾기를 포기하고 별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전망대 위에 누군가가 가면을 쓰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망대 위로 올라가 봤지만 그것이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의문의 가면녀는 어느샌가 그들 앞에 나타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真っ暗なところに女の子一人で出てくるってこと自体がちょっとなんか仲間がいれば別なんですけど不思議かなと思って、そしたらなかったのをかぶってたと。もう帰ろうねえ帰ろうよ。で着いたその日の夜にもう帰るっていう、もう夜中だったんですけど、みんなで出口に向かって走り始めたんですけど、バイクの子がちょっとやっぱり怖いから一番後ろ走りたくないから挟んでくれっていうことで。악몽 같은 MT를 보낸 C씨는 결국 두 번 다시 별장에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 앞에 나타났던 가면녀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취재진이 제보자의 말을 토대로 그 별장이 있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いや行きたくないですね。行ってもうなんかついてきそうな気がして。 나무 울창한 별장지. 그곳은 언제 기묘한 일이 일어난지 모를 정도로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은 C씨 일행이 처음 가면녀를 보았던 그 전망대는 무슨 이유에선지 철거돼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